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연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토를 넘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방금 전 들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이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그룹은 한국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일단 EGR 쿨러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강병기에서 관련 소식 전합니다. 이제 와일드카드로 뽑힌 만큼 저랑 흥민이랑 의조가 한 발 더 먼저 뛰고 후배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분명히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좀 즐기면서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은 저희는 분명히 우승을 하고 올 거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마지막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개막을 앞둔 아시안게임의 기막범호와 K리그 이슈들 위클리 스포츠에서 풀어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4부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집 시리즈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70주년을 맞는 반민특위가 소위 빨갱이가 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허익범 특검팀이 이끄는 드루킹 특검 1차 수사기한 종료까지는 2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주기다라고 했는데요. 반면 야당은 여당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예. 자, 우선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과정 총평 한번 해주시죠. 특별한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히 며칠 전부터 보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리하게 해서 좀 필요 없는 부분까지 했었고요. 좀 최근에 또 엊그제도 그 피의사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갖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 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검이 뭔가 카드를 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USB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USB에 나온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예. 그 내용도 거의 정황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우리 김경수 지사가 경찰 조사받았던 내용, 그때 충실히 다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뭐가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몰려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이다.
네. 그런데 그 특검이 뭐 김경수 지사가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단순 여론전이 아니고 뭔가 뭐 스모킹건이라도 확보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게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런 것을 수사하는 쪽에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스모킹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수사 과정에서 하나의 사실 밖에 나오지 공개하지 않는 경우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수사 기법이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잠깐 너무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지 않은가. 예. 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수사를 조금 네. 연장하고 뭐 뭔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맨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나는 그 수많은 메시지에 응답한 적이 없다. 드루킹만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다가 요번에 나온 거 보면은 뭐 같이 대화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거는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그 의사소통인데요.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과대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면 정치인들은 되게 특히 적극적인 지지층이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의사 표현을 하면 응답을 하거든요. 응답을 하는 것도 충분히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이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그전에 의례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니까요. 네. 그 특검과 김 지사의 말이 이제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도 출판사를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지켜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가 이제 말이 어긋나거든요. 지금 그 드루킹 진상조사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김경수 지사가 확실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자료는 지금 드루킹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확인은 이제 안 된 상태죠.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들 내용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김경수 지사의 말이 진실성이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드루킹 쪽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허황된 말을 많이 해왔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드루킹 쪽에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 볼 때는 드루킹을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드루킹 측의 주장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책 자문했다. 그래서 뭐 이거 최순실 박근혜 사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주장은요? 그런데 정책 제안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시겠지만 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을 드루킹 쪽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선거하면 나름대로의 정책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입후보자들이나 캠프에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저도 그 작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루킹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있었어야 생각하고요. 근데 드루킹이 제안했던 내용이 보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드루킹이라는 그쪽 진영의 어떤 정책 능력도 많이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 같으면 김경수 지사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김 지사가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했다. 이렇게 그 혐의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김경수 지사가 선거에 나오겠다고 생각했다가 굉장히 최근이었거든요. 선거 직전이었거든요. 선거 직전에도 사실 본인의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렇죠. 당에서 요구한 것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지방선거 도와주겠다 얘기하는 게 훨씬 전이라는 얘기인데 6개월 훨씬 전 그때쯤엔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건 정말 좀 이상하다는 얘기고 특검이 그것을 피의사실로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특검팀 주장이 맞으려면 미리부터 김 지사가 그 경남지사 도전 어떤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당시에는 당이 요구를 해도 김 지사가 난 나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검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19일, 20일 남았죠? 네네. 의혹을 확실히 풀기 위해서는 연장을 해야 된다.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야당의 정치적인 주장이죠. 지금 여태까지 특검이 그 드루킹 사건의 최종 목적이 김경수 지사 아니었습니까?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는 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사실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해서는 전부 다 경찰에서부터 방대한 수사를 해왔었고요. 뭐 정치자금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다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의혹이 나온다. 이거 보기 어렵고요. 설사 추가로 몇 사람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는 앞으로 20일 내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면을 볼 때 또는 이 사건의 규모 면을 볼 때 지금 이게 좀 더 연장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딴 데서 뭐 최순실 건하고 이걸 비교하면서 불홍이와 지렁이 관계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홍이 같이 큰 사건인 최순실 사건에도 특검 연장을 안 했는데 사건 규모로 보면 거의 지렁이 수준인 사건에 특검 연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검 제도를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했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만일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요청해서 승인하면은 연장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만일 국회가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걸로 그냥 끝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허위권 특검이 일단 얘기도 했긴 했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이나 과정을 봐서는 허위권 특검도 연장 신청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팀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확실히 카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을 테고 더 이상 파봤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맞습니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특검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을 주장했던 야당이랑 그리고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정말 조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피의사실 유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나 특검 조사에 이렇게 피의사실 유포돼서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 피해자가 망신당하는 이런 거는 왜 계속 반복될까요? 그 수사하는 쪽에서 그것을 어떤 이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특히 더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 지금까지도 허위권 특검이 특별히 나타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국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확인되지 않은 것을 피의사실이라 해가지고 공표했던 그런 결과가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계속해서 김 지사가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혐의로 구인을 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진실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겠죠. 그리고 저는 만일에 혹시 구속영장 청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진실에 따라서 영장 기각되려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 지사뿐만이 아니고요. 그 드루킹을 만났다고 하는 백원우 비서관, 송인배 비서관. 여기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 있으면 조사를 하죠. 그러면 그 조사할 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죠. 앞으로 20일 남았는데, 여태까지 다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총영사관 그 자리에 관련돼서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송인배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와서 특강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20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뭐, 지지자 그룹이 여러 그룹 있고, 연락이 오면은 만날 수도 있고, 도움을 준다는데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그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진보 진영에서 알려진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허황된 주장한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그 백원우, 송인배, 또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거르지를 못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 경선 과정을 보면 드루킹 쪽에 상당히 결집된 사람들을 가지고 현장을 봤었죠. 저희 사실 정치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현장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 지지자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은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나중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드루킹 쪽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도 이쪽 그룹들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던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의원님에게도 이렇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까? 정책 제안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사실. 네. 나도 보면 이제 이거 뭐 특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잘 고려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찾아온다고 그러면 일단 뭐 무슨 내용이시죠?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 사전에 뭐 자료도 한번 보내봐 주시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걸 뭐 순수한 의도로 왔는지 어떻게 구분을 잘 안 되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 사실 그중에 굉장히 정책 제안이 있을 수 있으면 다른 걸 떠나서 받아들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수사 계속 지켜보죠. 네, 그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진상조사단장 맡고 있는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최강 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백성문 변호사, 휴가 갔다 복귀한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네, 조금 물 건너 갔다 왔는데요.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요? 안 좋으셨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네, 뭐 집사람이 조금 안 아파가지고요. 네, 병원을 현지에서 갔다 오니라. 휴가인데 안타깝게 됐네요. 그래요. 자, 오늘 BMW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그 BMW 김효준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일단 어떤 내용으로 사과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씩 BMW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계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주차장에도 진입 금지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일단 뭐 이번 화재 사고를 겪은 사고 당사자 고객들한테 일단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사실 너무 늦었죠. 많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오늘도 아까 보니까 뭐 이제 다시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가 또 국회에서 슬슬 나오던데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는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오네.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저희 대기업들, 해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 혼다 차량 있잖아요. 혼다. 일본 혼다. 예. 미국에서 그냥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하나 가지고 리콜했어요. 큰일 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미국 같은 데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게 터졌는데 리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늦게 사과하게 된 이유가. 그렇죠. 사과가 늦은 것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좀 배짱 튕기는 모습 BMW. 그렇죠. 그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뭐 매덕 과징금 내면 그만 아니냐 이 생각이잖아요. 과징금도 과징금이고요. 일단 사실 지금 집단 소송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하는데 지금 1인당 500만 원으로 청구를 하는데 불 안 난 분들, 불 안 난 소유자분들. 그럼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손해는 전보 배상이라 그래서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중고차 가격 떨어진 거. 예. 그것도 얼마 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 알겠지만 그거 위자료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위자료 그렇게 높게 인정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BMW 회장이어도 배짱 튀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이제 폭스바겐 사건이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좀 배짱을 튕기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결국 소송에서 사실상 거의 그 소비자들이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BMW 측이 좀 더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 있는 뭐 해봤자 뭐 져봤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네. 뭐 본사에서도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화재 원인이 진짜 뭐랍니까? 도저히 이게 누구 말을 들어도 이게 뭐 다 말이 달라서. 사실 이거를 노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 뭐
외국 업체도 우리나라 업체는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게 워낙에 전문적이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좀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설명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이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기가스를 다시 이제 재순환을 시켜서 한 번 더 태우면은 이게 그 불순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배기가스의 오염 물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장치를 만들어뒀는데 근데 이게 그 뜨거운 배기가스는 아무래도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걸 약간 식혀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식히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엔진이 과열이 돼서 불이 났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지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실 정말로 그런지는 아직까지 그게 증거가 없어요.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EGR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근데 문제는 그 EGR 부품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품이 이유면 지금 매일매일 지금 모든 차들이 화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BMW 측에서도 뭘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 상황을 좀 만만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쪽에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BMW 그 가솔린 차량에 화재 난 거는 우리도 모르겠는데요. 예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라는 입장이 뭐냐면 당신들이 입증해 보세요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BMW가 사과는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진정 어린 사과인지 정말 피해를 제대로 배상할 생각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뭐 형사처벌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있어요. 자동차의 이제 결함이나 하자를 알고도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는데 하자를 알고 방치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사고는 몇 년 전부터 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화재는 오로지 주행 중에만 발생한다. 주차나 공회전 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믿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도 보면은 주차나 공회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냥 그 주차나 공회전 상태가 아니라 일단 달렸다가 잠시 멈춘 상태에서 불이 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은 공회전이나 주차한 상태에서 불이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잠시 달리고 난 직후에는 불이 나는 사례가 지금 현재 보고가 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BMW 코리아 측 3명이 또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된다. 네. BMW랑 같이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지금 BMW의 회사 자체 내에서 발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국토부가 들어왔는데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략 추정되는 기간이 10개월입니다. 10개월쯤 되면요. 이게 지금 약간 폭염도 약간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는 한 달에 3건, 4건 정도 하다가 7월부터 확 급증하거든요. 예. 그럼 폭염도 약간 원인이 있으면 이러다가 이제 9월쯤 되면요. 좀 날씨 괜찮아지면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차량도 화재 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묻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국토부가 너무 저는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쨌건 BMW는 올 초부터 불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얘기를 한다 하니까 BMW 측도 욕을 먹지만 국토부도 이거 너무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그다음에 재산상의 안전, 이익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아까 뭐 소비자 단체 소송 얘기했는데 네. 그중에 이유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제주에도 520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판다고 아우성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고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황당한 일인데요. 네. 지금 사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중고차로 많이 내놓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이 기회다. 나도 외제차를 탈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요건 고쳐준다. BMW에서. 그러니까 중고차 가치가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지는데 요즘 매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BMW 측에서 콧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가 있어도 이렇게 살려고 중고차 시장에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살 사람이 많아지면은 중고차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도 않아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상황인 거죠. 이게 찬스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 실제로 제 주변에 한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두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심지어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불나면 새 차로 바꿔줍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불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할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그 연식하고 다 비례해서, 그 감가상각된 거 비례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 BMW에서 불이 났는데 그거를 중고차 시세만 쳐준다면은 또 소비자들 항의가 빗발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BMW 측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네요. 예. 자, 민주당 정근향 구의원, 갑질로 제명당했다고 하는데, 갑질로 제명당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달 14일입니다. 네, 아마 부산 한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이제 경비원이죠. 경비원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차량에 치여서 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는 이 숨진 경비원의 아버지가 함께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 이후에 이 전근양 구의원이 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전출을 시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정근양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고 그 끔찍한 현장을 아버지는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위로하고 이 아버지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줄여들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슬픔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데 근무해? 아버지 딴 데로 보내. 이거는 그 갑질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급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제명 조치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 대표, 입주자 대표라고요? 입주자 대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정근향 구원 자신은 또 변명했을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느낌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번이 이 전근양 의원이 갑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사실 이번에 일어난 일만 보면은 전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까지 같이 해석해 볼 때 절대 이 사람이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냐, 갑질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했겠죠. 네, 자체 조사 다 해서 지금 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론 억울할 수는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본인 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빨리 다른 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근무하냐는 그걸 문장으로 내세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상황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얼마나 아들의 그 상황에서 힘들었겠느냐. 그렇죠. 예. 이곳에 근무하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 다른 곳에 좋은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 이게 이제 위로하는 거지. 예. 왜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냐? 라고 스타트를 끊는다는 건 그 자체로 그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이게 거죠. 아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같은 구의원으로서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 부끄럽다. 이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경비업체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경비원들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그전에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건 그렇고 그 아파트에서 이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측에서는 이거 급발진이었다. 급발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과실 전혀 없이 차량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급발진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고를 야기하게 된 거다라고 하니까 문제는 사실 이 피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배상을 받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명백하게 과실로 보인다면 당연히 이거 가해 운전자가 이 관련된 것들을 배상하고 이건 보험 처리를 해야겠지만 이게 급발진 사고 과실이 없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냥 쭉 나가서 전진을 하다가 혹은 후진만 하다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전진해서 앞에 다른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 다시 후진을 해서 경비 초소를 들이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발진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급발진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죠. 네. 예. 다음 주제 가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 시민인 김사랑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이거는 예전부터 몇 번 불 꺼졌던 의혹인데 네. 다시 오늘 왜 갑자기 불 꺼졌죠? 네, 종편에서 이 사건을 다시 특종이다, 단독이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몇 년 전 건데 뭘 단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이게 2015년에 처음 얘기가 불거졌고요. 재작년쯤에 극우 언론이라고 하나요? 극우 단체 소속에 있는 소식지 같은 곳에서 한번 이걸 다뤘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다시 이제 다루면서. 이번에 전해철 의원하고 경기지사 했을 때도 나왔고. 그렇죠. 경기도 선거 때도 나오지 않았나요? 쭉? 계속 나왔던 사실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쨌든 종편에서 실면서 다시. 그렇습니다. 주목받았다. 내용은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김사랑 씨라는 분은 사실 성남시에 살던 분인데요. 이분이 2015년 5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댓글을 하나 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올린 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공장 노동자 시절을 회고하면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빠따를 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사랑 씨가 댓글을 달았는데 엉뚱한 내용이에요. 성남FC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재명 시장의 뜻이냐? 뭐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붙여요. 당연히 허위 사실인데다가 포스팅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삭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계속 댓글을 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남시계에서 김 씨를 실제로 고소를 했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결국 이 사람은 이분이 이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됐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경찰에 체포돼서 정신병원에 감금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소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이건 이제 과거법이에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보호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이 사람 너무 위험한데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강제 입원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이 이 사람은 남한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72시간 동안 일단 응급 입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사랑 씨가 주장을 하는 건 이거 이재명 시장이 행정 입원을 시킨 거다. 경찰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이재명 시장은 응급 입원이다. 그건 경찰이 판단해서 이 지금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이제 자살 관련 암시글을 20건 이상 올리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석하라는데 출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경찰이 판단해서 한 거고 이건 나하고 무관하다는 게 지금 이재명 시장의 얘기인데 문제는 입증이 참 어려워요. 경찰한테 물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사랑 씨 측은 이렇게 하는 거죠. 경찰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찰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 이재명 시장이 영향력 행사해서 한 거 아니야. 시장하고 경찰하고 뭔 관계라고. 사실 근데 이런 류의 민원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한테 이런 류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메일로 되게 많아요. 엊그제만 해도 사실 자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재판 의혹을 밝힐 수 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힐 수 있다면서 내가 양승태 때문에 전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내가 증거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가 다 찾아가서 들어볼 수가 없고요. 실제로 들어봐도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하고 이 김사랑 씨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보도가 됐다는 것,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면은 글쎄 저는 진짜 앞으로 단독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매일 한 건씩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의혹만 남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면 경찰에서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성남경찰서. 네, 어떤 상황에서 김사랑 씨를 응급 입원시켰다. 이거는 경찰이 이거 자체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극단적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7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입원이 됐다면 이건 이재명 씨하고 무관한 거고. 근데 이게 진짜
행정입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정치과 전문의가 이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이 그럼 강제 입원시켜 라고 했다면 이게 행정입원이라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김사랑 씨가 제기하는 의혹이 일부 말 수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진단서 써준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원래 보통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 따라한지 그 프로세스 확인해 보면 이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그 당시 이미 클리어가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다른 문제로 좀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묻어가면서 한 가지 뭐 덧붙인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좀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앞에 여당 의원 연결해가지고 김경수 지사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게 발부가 되려면 범죄행위의 중대성도 인정이 돼야 되지만 증거인멸이나 이제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현직 도지사이고 그리고 증거를 이미 특검에서 다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인멸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특검이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명확한 딱 떨어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 기각이 돼버리면 특검은 그나마 있던 동력까지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야권에서는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검에서.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럼 소위 말해서. 네. 지금 특검 측에서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뻥칸 쳤다 이렇게 보면 글쎄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말을 왜 흘리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특검에서 흘러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일단 특검에서 바라보기에는 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경수 지사가 모든 걸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뒷말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건 다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김경수 지사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럴 것도 없어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뭐라도 하나 좀 해놓지 않으면 사실 되게 뒷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뭔가 좀 내가 하려고는 했다. 우리가 하려고는 했다. 뭐 이런 걸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뻥카라고 했더니 우리 PD가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네요. 그럼 뭐 블러핑으로 고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블러핑 하면 되죠, 그러면? 네, 블러핑. 예. 영어로 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 위클리 스포츠로 돌아오겠습니다.